어느 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특별한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굴은 주민들 사이에서 그림자 극장이라 불리웠는데요. 그 이유는 동굴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매우 현실 같은 그림자들 때문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이 동굴에 들어가 그림자 극장을 즐겼답니다.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들은 동물, 사람, 사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마치 실제로 그 물체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 동굴은 플라톤의 비유 속 동굴과 매우 흡사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그림자는 곧 현실이었거든요. 동굴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던 주민들 중 이안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안은 항상 왜 그림자가 움직이고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했어요. 이안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놈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걸로 만족은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이안은 결심했어요. 무엇이 동굴 밖에 있는지 알아보자. 이안은 자기가 아는 다른 그림자 팬들처럼 남아있는 그림자를 바라보는 대신 동굴의 저편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이안은 동굴이 끝을 향해 조금씩 걸어나갔어요. 동굴 밖에 도착하자 이안은 처음으로 따사로운 햇빛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의 눈은 너무나도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다양한 색깔과 사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늘의 파란색, 나무의 녹색, 꽃들의 다채로운 색깔들. 이안은 여태껏 보아온 그림자들이 얼마나 단조롭고 밋밋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흥분한 이안은 빨리 동굴로 돌아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려주기로 했어요. 내가 바깥 세상을 직접 보고 왔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에 기대지 않아도 돼. 하지만 동굴 속 사람들은 이안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그들의 현실 속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죠. 어느 사람은 이안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로 햇빛을 봤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른 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속삭였어요. 만약 진짜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 되나? 그건 너무 무서워하지만 이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동굴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밖의 세상을 보여주려고 시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주민들은 그 이야기와 사진들을 믿기 시작했고 실제로 밖으로 나와 믿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동굴과 바깥 세상을 자유롭게 오가며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었답니다. 모두가 개개인의 눈으로 직접 진리를 보고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정한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죠. 이안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말이에요. 출신 이안은 후에 현실 탐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서로 다른 그림자 극장 속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여념이 없게 되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어요. 두 번째 이야기. 한 언덕 마을에 오스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오스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는 농사, 요리, 건축, 심지어 자연과 별자리에 대해서 독일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스카의 의견을 곧 진리로 받아들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카라는 낯선 여행자가 도착했어요. 소카는 자신을 철학자로 소개하며 오스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스카, 당신이 이 마을에서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질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스카는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철학자 아니던가요? 무지는 그저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니 제가 왜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까? 소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는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인식하는 것이요. 사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오스카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소카와 오스카는 마을 외곽 언덕 머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소카는 별을 가리키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저 별자리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오스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리온 자리의 별들 중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스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꽤나 자신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리겔이지요. 소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겔이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이 시점에서 오스카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군요. 소카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 쪽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오스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지의 지, 즉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베겔은 아랍어로 발이라는 뜻인데 오리온 자리에서 사냥꾼 오리온의 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이 소리가 흘러나왔고 오스카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훈을 얻은 듯 웃음을 띄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겠지요. 앞으로는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스카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속하는 마을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래도록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지식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진정한 지식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우리에게 항상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고벤자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한 명이 고벤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루고 싶은 꿈과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청년은 고벤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까요? 고벤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친구야, 나는 너에게 니체의 영혼회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이야기는 너의 고민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고벤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한 신비로운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니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니체여,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소? 니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상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영혼회귀의 전원자요.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러 왔소. 만약 당신의 모든 선택과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의 선택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겠는가? 니체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고찰을 넘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매우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니체는 그의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그 상인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더 철저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가 그 선택을 지금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 방식일 것이다. 고벤자는 숨을 고르고 다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영혼회귀다. 젊은이여, 너도 니체처럼 한번 생각해보아라. 내가 지금의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아라. 그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청년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벤자님. 니체의 영혼회귀로 인해 저는 제 선택에 대해 더 철저히 고민해보고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 후 청년은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갔고 그의 인생은 니체의 영혼회귀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갔습니다. 고벤자는 자리를 지키며 미소 지었고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고민을 들고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니체의 영혼회귀에 대한 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어느 작은 마을에서 매우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최자는 마을을 경영하는 입장이었고 그날의 주제는 무지의 베일이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철학자였습니다. 제이슨은 존 롤스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그의 정의론에 깊이 감명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행사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티 초대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무지의 베일 파티를 개최합니다.
오실 때 각자의 신분, 지위, 능력 등을 전혀 알 수 없게 해주는 특별한 마스크를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쓴 후에 자신이 마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파티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제이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설명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절대 벗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서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파티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은 다채롭게 꾸며져 있었고 여러 가지 게임과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 덕분에 서로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그동안 형성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서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는 무관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공정한 규칙 정하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모든 참석자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룰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파티 규칙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쓴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음료를 마시도록 하자. 우리는 누구도 특별히 대우받거나 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게임에서나 모두가 같은 출발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도 장점이나 단점에 의해 추가적인 혜택이나 핸디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규칙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만든 규칙들은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무시되곤 했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제이슨은 마스크를 벗고 잠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서로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편견 없이 오직 공정함과 공평함을 기준으로 소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을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을은 더욱 정의롭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연설이 끝난 후 사람들은 실제로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규칙을 재검토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파티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와 위치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의 베일 파티는 한 개인의 철학적 실험이 마을 전체를 바꾸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이슨의 실험은 단순한 파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